척추. 위로는 머리를 받치고 아래로는 골반과 연결된 뼈 구조물을 말합니다. 머리뼈부터 골반뼈까지를 연결하고 신체를 지지하고 평형을 유지하며 척수를 보호하는 척추는 몸의 중심축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이 척추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생기기도 하는 척추 질환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환자들의 완쾌를 위해 첨단 의료 장비와 뛰어난 의술은 기본이어야겠지만 그보다 앞서 아픈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수술하기 전에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노경준 원장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병원. 이른 아침인데도 대기실을 가득 메운 환자들은 신경외과 진료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허리 아파서 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어떻게 아파요? 허리 아픈 지 한참 됐어요. 이렇게 다리가 저리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면은 다리가 시큰하고 저리면서 넘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옆에 사는 아줌마가요. 여기 노경준 선생님한테 수술 받고 좀 몸이 넘어졌고 허리 아픈 것도 하나도 없고 하다고 날더러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왔어요. 아픈 만큼 명의를 찾게 되는 것은 환자로선 당연지사. 입소문을 타고 병원을 찾은 환자의 담당이가 바로 오늘 만나볼 주인공인데요. 허리가 아프셨어요? 네. 신경외과는 내신경과 척수신경, 말초신경 등 신경계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 가운데 요통과 골절, 척추 부위와 관련된 통증 등 척추 질환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가 바로 노경준 원장인데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허리 아픈 지는 오랬어요.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예.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 받아 보셨어요? 동네 병원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부쩍 많아진 요즘, 노경준 원장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다 디스크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제 근육통일 수도 있고요. 뭐 디스크적인 증상도 있을 수 있는데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좀 더 디스크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단순한 근육통 가지고 다리가 땡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검사를 해서 디스크가 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조금 땡겨요. 요통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은 허리 디스크로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추간판 수액 탈출증입니다. 거기는 좀 괜찮으시고? 디스크는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하며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는 물렁뼈로 가운데 자리한 젤리 형태의 수액과 이를 수십 겹으로 둘러싸는 섬유질로 이루어진 섬유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추가 노화되거나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섬유태에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수액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질환은 바로 이 빠져나온 수액이 척추신경을 자극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뉘며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환자의 증상이 지속된 기간, 통증의 강도, 재발의 횟수, 환자의 직업과 나이, 성별, 작업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경외과의 여러 질환 가운데 척추 질환은 환자의 신체적인 증세와 치료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무엇보다 환자와 직접 나누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왼쪽 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수술하시니까 한결 나으시죠? 예, 홀라요. 그러니까요. 수술 많이 겁내하셨잖아요. 웬만하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해서 낫고 싶었는데 네. 아우, 매일 진행하는 회진은 노경준 원장에게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 환자와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를 많이 받았었는데 진전이 없어가지고 지인 소개로 왔어요. 왔는데 뭐 MRI 검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가지고 그 위에 안 낫겠어요. 수술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너무 아프니까 또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시니까 가지고 또 선생님께서 많은 용기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용기 내서 했는데 아 지금은 너무 잘했다. 너무 편하니까 안 아프니까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신경외과를 찾는 환자 대다수가 허리 디스크는 수술하면 절대 안 된다는 선입견을 품고 내원해 치료 기간이 다소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노경준 원장은 환자들에게 단계적 치료 방법을 상세히 일러주는데요. 신경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픈 건 빨리 없어지는데 저리고 이런 건 좀 오래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병원에 어려운 의학 용어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서 환자 스스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노경준 원장. 원장 선생님도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처음서부터 수술을 강요를 안 하고 어쨌든 간에 환자는 원장하고 둘이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해야지 원장이 수술해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같이 이제 답이 있어야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근데 나는 막 무조건 밀었죠. 원장 말을 무시하고 밀었어요. 그때 도저히 끝에 가서는 선생님 아프니까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뭐 하루하루가 틀리게 또 좋아지고 있고 예, 그래서 너무 좋아요. 편하고. 수술만 아니라 이제 간단한 시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환자분이 좋아지는 걸 보면 되게 고맙고 제가 오히려 환자분한테 고마워하고 수술하고도 환자분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보람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허리 수술 많이 하고 싶어요. 허리 쪽에 대한 환자분 치료들을요. 회진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수술실로 향하는 노경준 원장.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전문의로서 실수 없이 잘 하자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현재 신경외과의 의료 수준은 과거와 비교해 첨단 의료 장비가 보편화돼 있어 간단한 수술로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매번 하셔도 긴장 같은 건 안 되시죠? 근데 진짜 더 이상. 긴장돼요. 환자가 더 긴장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했는데 내가 긴장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환자가 느낄 긴장감마저 배려하는 노경준 원장의 인간미는 이 병원의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질병에도 수술을 결정하는 적당한 지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리를 들어서 다리가 안 들어지는 경우에는 수술을 좀 많이 하죠. 아니면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다든지 혹은 뭐 신경학적으로 힘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땐 수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한 허리 통증 같은 경우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많이 디스크가 많이 나와 있어서 수술을 권유를 드렸는데 환자분이 아프진 않대요. 처음에는 아팠는데 아프진 않다고 그래서 수술을 거절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다리 발목을 움직여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목에 힘이 떨어졌다든지 엄지발가락에 힘이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이게 마비가 와서 통증을 못 느끼는 거니까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 최대한 빨리 수술해 주는 게 수술 후에 그 힘의 회복에 도움이 돼요. 눌러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발목이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환자가 느낄 부담과 통증 여부를 가늠해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보존적 요법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노경준 원장은 다음과 같은 허리병 증세가 나타날 경우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보존적 요법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 발목과 발가락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만일 자신의 허리 상태가 이러할 경우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간 병원. 수많은 환자가 오고 가는 병원이지만 노경준 원장만을 찾는 단골 환자도 있다는데요. 네, 좀 어떠셨어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려고요. 예. 그냥 건강할 수 있죠? 그쵸. 이제 허리 아프고 이러면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색깔이 이미 퇴화가 된 디스크가 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당뇨 환자들한테 우리가 당뇨약을 드려도 환자분이 단 거 먹으면 당 조절 안 되는 것처럼 걷기 운동 하루에 1시간 꼭 하시고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셔야지 지금 좋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이제 도수 치료라고 근육 치료 같은 거 받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좋더라고요. 좋죠? 예, 물론 치료 받아도. 거기서 배운 운동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운동들 집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좀 그런 운동 치료. 병원에서 받은 치료로 상태는 이미 괜찮아졌지만 다시 찾아와 이런저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환자. 건강을 되찾은 환자와 만날 때마다 노경준 원장은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이번엔 급작스러운 사고로 머리를 부딪힌 환자가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환자가 많이 당황했을 텐데 상태는 괜찮을까요?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지금 이렇게 아까는 그냥 미싱 있을 때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띵하고 띵하시고. 걸을 때 이게 눈이고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 이게 뇌실 물주머니인데 뭐 특별하게 출혈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그런 건 안 보여요. 이런 괜찮으셔요? 네. 급작스런 사고로 당황스러웠을 환자와 가족에게 침착하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환자를 안심시키는 노경준 원장. 머리를 부딪히셨는데 오셨을 때 의식 상태는 맑은 걸로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하나 혹시 뇌출혈 가능성이라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환자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걸 직접 확인을 하면 또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또 좋아지기도 하시고 괜히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진 체크해보고 없으면 이제 약 드시면서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 원장을 찾은 또 다른 외래 환자.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심한 염좌 환자입니다. 무릎 구부려봐요. 손 빼보시고 오른쪽 다리 제 들어볼게요. 당겨요. 무릎 구부려봐요. 빼보시고 제 다. 여기서 누르면 여기는 고기하고 약 좀 더 드셔보시고 예. 그리고 뭐 전형한 디스크적인 증상도 아니시고요. 시간 나실 때는 핫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엉덩이 대면은 좀 도움 많이 되니까 그렇게 좀 치료. 확인했었거든요. 대개 고통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들은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추가 검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과 불안감이 큰 편인데요. 그럴 때마다 노경준 원장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설명을 세세히 해줌으로써 환자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넘어지신 데가 아프신 것 같아서 우선은 근육통이니까 약이랑 물리치료 좀 더 하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오세요. 예. 자리 앉아보세요. 네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지금부터 여기 목 뒤쪽이랑 예. 어깨 쪽이 돌림이 너무 아파가지고. 돌리면 너무 아프세요? 네. 뭐 자고 일어나서 그러세요? 신경외과를 찾는 환자의 주 연령층은 50대 이상인 노년층의 비중이 크지만 요즘은 젊은 환자의 내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가 많이 불편해? 이쪽 부분이 많이 불편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어깨 결림 등 고연령층과 같은 통증을 호소하는 젊은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움직임이 아프고. 그래요? 목 한번 돌려볼게요.
원래 정상적인 목은 이렇게 C자곡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환자분 보시기에도 목이 반듯하잖아요. 네. 이런 건 이제 일자목이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목이 반듯하게 되면 이 안에는 디스크라는 게 들어있는데 네. 이게 디스크에 눌리는 하중의 부하가 커요. 그러다 보면 여기 뒤에 신경이 있는데 이렇게 신경으로 디스크가 밀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어느새 내 몸을 괴롭히고 있는 척추 질환. 젊은 층에게 이런 질환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앉아있을 때 디스크의 하중부하가 서서 걸을 때보다 2배 이상 걸리기 때문에 디스크에 무리가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도 일자목이 되는 경우, 특히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을 해서 땅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도 모르게 이럴 때 일자목이 되는데 일자목이 되었을 때도 디스크에 걸리는 그 하중부가 많기 때문에 뒤로 목 디스크가 뒤로 신경을 압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전 진료가 끝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다른 환자들을 살피러 가는 노경준 원장. 지금 좀 어떠세요? 처음에 병원 왔을 때랑 비교하면 좀 어때요? 아프신 거는? 아, 처음에 때부터 그냥 그냥 좋아졌죠. 많이 좋아하셨어요? 허리 많이 아프셨죠? 아, 많이 아팠어요.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예. 조금 움직이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니 뻐근하니 이상해 좀. 뻐근한 건 좀 남아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또 외래 오시면서 저랑 체크 같이 해볼게요. 아셨죠? 퇴행성 질환으로 입원한 고령 환자분들을 볼 땐 부모님 생각이 떠오른다는 그에게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물었는데요. 소통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약만 줘서 보내면 될 끝이 아니라 또 오시는 분들 어떤 그런 분들 자기 가정 얘기도 하시고 오셔가지고 다른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 좀 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공감을 쌓아가면서 하는 게 단순하게 제가 허리만 아파서 보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같이 관심 가져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와 마음으로 소통하고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노경준 원장. 이번엔 원장님의 내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병원 식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너무 좋으세요. 조금 급한 면은 계신데 그것도 혹시 사실 일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거든요. 추진력이 있으시고 또 환자 회진하실 때는 자세하게 이렇게 환자한테 설명도 잘 해주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수술 경과도 굉장히 좋으세요. 워낙에 이렇게 좀 친근하신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 때문인지 환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언제나 이렇게 환자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신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환자의 상태라든지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예민하셔서 그 예민함 때문에라도 흔히들 놓치고 갈 수 있는 의료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없이 아주 되게 꼼꼼하고 세심하신 그런 면들이 있으세요. 다시금 진료실로 돌아온 노경준 원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데요.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고민되죠. 처분이 한 70대만 돼도 고민 안 해요. 그냥 수술하자고 해요. 바로 89세 할아버지 딱 보면은 안타깝게 생겼어요. 그냥 나이 드셔가지고. 근데 그런 분한테 함부로 수술을 권할 수는 없고 수술하면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환자분이 견딜 수 있을까 수술을. 간단한 수술이긴 하거든요. 환자의 질병을 당장 수술해야 하지만 연로한 환자의 수술 후 반응이 걱정되는 그는 이런 경우가 생길 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진광욱 원장에게 환자 상담을 요청하는 노경준 원장. 두 사람은 환자의 진료 방향이 고민될 때마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종종 갖곤 합니다. 앰뷸레이션은 NIC가 50m 정도.
4번, 5번이 그 제너럴 컨디션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너럴 컨디션은 89세 치고 좋기는 한데 89세 한국 나이로 91래. 비용적인 측면적으로 돈은 퓨전할 그런 거좀 부담된다고 그러시고, 내 생각에는 펜만 해서는 조나타라 포라미노톤이 바나타 포라미노톤 80세 초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 92세인데 했거든? 비슷해. 딱 이거. 아 럽처였다. 럽처를 럽처면 했는데 좋아졌다가 리콜을 했어. 또 그래가지고 퓨전했지. 나중에 92세. 바이라테럴. 예전 환자의 진료 경험을 이야기하는 진광욱 원장은 병원 내에서도 냉철한 시각과 정확한 분석을 가진 의사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런 그의 조언은 노경준 원장에게 때론 형처럼, 때론 친구처럼 든든한 지원군이 돼줍니다. 도움 많이 되죠, 같이. 본인이 좀 판단하기 좀 어렵고 같이 상의해서 고민을 나눈다. 형도 가끔 고민될 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힘드니까. 내 말 외에는 뭐 어차피 PC이겠지 뭐. 보험 적용이 되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노경준 원장은 수술 후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됐을 때 의사로서 가장 뿌듯하다고 합니다. 또한 수술 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환자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가 앞으로 그리고 있는 의사로서의 삶은 어떤 걸까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 시술 치료 이런 걸 해도 크게 좋아지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픈 부위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셔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런 마음까지도 이렇게 헤아릴 줄 아는 의사가 되고 싶죠.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이 나름 보람되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좋죠. 좋아요. 열심히 힘 달 때까지 하겠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씻은 듯이 낫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환자의 아픈 몸과 약해진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경준 원장이 말하는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일 텐데요. 지금까지 환자와 소통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사, 신경외과의 노경준 원장이었습니다.